최소한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역에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벤투 감독도 이런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집트에게 4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개인적으로 결과보단 내용적인 면에서 몇몇 흥미로운 부분이 보인 경기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했던 게 바로 손흥민의 활용법이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대표팀의 포메이션과 기본 형태부터 보죠. 대표팀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4-4-2 형태를 들고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손흥민을 그냥 톱 자리에 두는 게 맞나 싶긴 했습니다. 특히 전반엔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을 톱이 아닌 공미 자리에 둔 4-2-3-1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손흥민이 공미였냐 톱이었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후방에서의 모습이었는데요.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지난 경기들과 비슷했습니다. 고승범은 중앙 미드필더였지만 이렇게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왔고 그 앞에 백승호가 자리하곤 했는데요. 덕분에 좌우측 풀백들이 비교적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풀백들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공격 지역에서 아주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됐죠. 다만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되지 않았던 것 중 하나가 이 후방으로부터 전방까지 볼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였어요. 지난 파라과이전에선 우측 중미로 나온 황인범을 중심으로 우측의 상대를 집중시켰다가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식의 그림을 활용했는데 이번엔 황인범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승호가 이런 전환 패스를 투입하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편이라고 보긴 힘들었어요. 멀리 있는 공격 라인까지의 거리를 백승호 개인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좁히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겠죠. 이 구도에서 벤투 감독이 꺼낸 카드가 바로 손흥민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가 머니까 그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 및 중원 숫자 확보의 수단으로 손흥민을 쓰겠다는 거예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프리킥과 코너킥을 담당할 정도로 정교한 킥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에 넘기는 방향전환 패스를 보다 정확히 투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도 있었죠. 이집트가 우리나라 후방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손흥민의 터치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터치맵만 봤을 땐 얘가 톱 맞아?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인데요. 지난 파라과이전과는 이 부분이 달랐습니다. 톱 짝꿍도 황의조로 똑같고 옆에서는 윙어도 권창훈으로 똑같은데 갑자기 이 경기에서 움직임이 확 달라졌다? 확실한 건 벤투 감독이 말을 해줘야 알겠지만 저는 이게 벤투 감독의 전술적 지시로 나온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손흥민의 위치는 우측 톱이었죠. 내려와서 받아주는 선수가 여기에 더해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대표팀의 공격 자체가 오른쪽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에서 전개한다는 것은 상대도 이쪽에 쏠리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 측면은 공간이 비게 되겠죠. 여기로 한 번의 방향전환 패스로 기회를 잡는다. 이게 전반전 우리나라의 공격 패턴 중 하나였는데요. 실제로 첫 득점이 이런 식으로 터졌죠. 지금은 최전방에서 한 칸 내려온 손흥민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고승범이 센터백 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다가 손흥민에게 넘겨준 상황입니다. 옆에 백승호까지 같이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3미들처럼 보일 정도네요. 우측 중미처럼 위치한 손흥민이 볼을 잡으니까 이집트 선수들도 죄다 이쪽에 쏠리게 됐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 볼을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숫자가 집결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당연한 움직임이었어요. 덕분에 지금 가장 반대편에 있는 김진수에게는 공간이 열린 상태죠. 여기에서 전방 선수들의 움직임이 추가적인 도움까지 줬는데요. 손흥민이 볼을 잡고서 다른 곳에 볼을 주려고 하니까 황의조와 정우영이 냅다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건 둘 모두 약간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갔단 건데요. 아마 의도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집트의 좌측 센터백은 손흥민 자리로 대신 들어온 권창훈을 잡고 있죠. 따라서 황의조가 이렇게 침투하는 걸 얘가 잡아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황의조는 이 중앙 센터백과 우측 센터백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권창훈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굳이 침투하는 황의조에게 한 번에 찌를 필요 없이 짧게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죠. 손흥민이 이걸 선택하진 않았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 선택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둘째로 정우영도 같이 침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당연히 여기 있는 선수가 막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딴 선수들은 지금 황의조를 막으러 가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지금 정우영이 중앙 쪽으로 비스듬하게 침투하고 있죠.
당연히 얘도 중앙으로 좁히면서 빠지게 됐는데 덕분에 안 그래도 꽤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던 김진수의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여기에서 김진수에게 한 번에 넘기는 걸 선택했고 이걸 받은 김진수의 크로스를 통해 득점까지 해낼 수가 있었죠. 다만 전반전에 보인 이 전술 컨셉 분명 득점을 뽑아내긴 했지만 불안한 점도 없진 않았습니다. 먼저 히트맵에서도 보이다시피 대표팀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측면 위주로만 전개한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뭐 꼭 중앙으로 해야 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에게 가장 위협적인 지역이 중앙인 만큼 여길 활용한 전개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중미처럼 이렇게 깊숙하게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도 그렇죠. 손흥민이 내려가서 도움을 주긴 했지만 결국 이건 그의 득점력은 희생하는 모양새예요. 최소한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역에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벤투 감독도 이런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전의 모습은 대략 이런 식이었죠. 후반전에는 여기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손흥민이 내려오는 모습이 아예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손흥민이 맡던 역할을 권창훈이 대신 맡는 모습이 자주 보이게 됐습니다. 손흥민만 놓고 보면 기존에 비해 훨씬 전방으로 이동하게 된 셈이죠. 이런 변화는 터치맵에서도 바로 드러났어요. 손흥민의 터치맵이 전 후반 사이에 거의 딴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반엔 거의 오른쪽, 그것도 후방 위주로 찍혔다면 후반엔 훨씬 중앙에 그리고 전방 위주로 많이 찍혔어요. 좌우로만 갈라놓고 보면 좌측 빈도가 조금 더 높아졌는데 이건 대표팀이 후반에 전체적인 전술 컨셉을 바꾸면서 주된 공격 방향까지 함께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표팀 전체의 히트맵을 보면 특히 전방 쪽에서 차이가 보이죠. 전반에는 우측이 삐쭉하고 튀어나왔는데 후반엔 좌측이 삐쭉 튀어나온 모양이에요. 다만 중간 지역에선 여전히 우측이 조금 더 붉은데 후방에서의 빌드업 구조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권창훈, 풀백 등을 포함한 전방 선수들의 움직임이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손흥민의 위치가 조정된 것도 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 앞 중앙 부분의 터치도 상당히 많아졌던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내부의 터치까지 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박스 바로 앞 부분의 터치가 많아졌던 점은 확실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듯 전후반 손흥민의 활용을 다르게 함으로써 팀 전체의 방향성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이집트전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어낸 평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점 과정이나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에서 아쉬운 점들도 보였는데 오히려 평가전에서 이런 점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우리의 전술을 실험하고 또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 이번 6월 평가전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권창훈이 맡았던 역할은 어쩌면 이재성이 돌아왔을 때 이재성이 그대로 맡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이날 전반전처럼 손흥민이 내려와서 가담할 필요성이 더 줄어들겠죠. 1군 멤버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기에선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